안녕하세요, 정거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제가 얼마 전에 경기도 구리시로 방문해서 직접 매입을 해온 베라크루즈입니다. 차량은 2008년형에, 그리고 차량 등급은 4륜의 그 당시 최고 등급이었던 300VXL 등급입니다. 현재 주행거리가 12만 킬로 운행을 한 상태이고, 성능기록부에 완전 무사고 판정을 받았고요. 전 차주분이 1인 소유로 운행을 하셨어요. 12년 동안. 전 차주분이 12년 동안 1인 소유로 운행을 하셨어요. 방문 드리기 전에 보험 이력 조회를 해보니까 소유자가 한 번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문 드려서 확인을 해보니까 가족분들끼리 어떤 문제로 인해서 병의를 변경하셨다고 하니까 운전자는 바뀌지 않으셨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사실상 1인 소유로 봐야 하겠죠. 그래서 이 베라크루즈는 그 당시 300VXL 등급의 4륜 등급이면 신차 출고 금액이 4,500, 4,600에 해당했던, 그 당시에서는 가장 최고가에 해당하는 SUV였습니다. 차량 제원이 4기통 엔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6기통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고, 최고 출력이 240마력에 최대 토크가 46토크. 제가 얼마 전에 소개 영상 올린 산타페 TM 2019년형도 토크가 41토크였었거든요. 그래서 연식은 더 오래되었지만 차량의 크기나 출력이나 제원만큼은 절대 밀리지 않는 그런 그 당시 최고가에 해당했던 대형 SUV였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무난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색상이고, 이런 SUV들이 차량 크기가 워낙 크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검정색 같은 경우는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패밀리카로 사용을 하시면서 무난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은색을 많이 출고를 하셨었고, 색상은 조금 밋밋해 보일 수도 있지만 관리하기는 훨씬 편한 색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차량 외관 상태는 어느 정도 사용되어 있는 흔적들은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짝에 이런 조그만 상처들이 있고, 아래쪽에 사이드 스텝을 보면 원래 이 사이드 스텝은 장착이 안 되는 부품이었잖아요. 근데 아래쪽에 이런 상처는 조금 있는데, 사실 이 차량을 제가 매입을 해서 이 상처를 복원을 할까라고도 생각은 했었지만, 그렇게 해버리면 차량 가격이 더 올라가 버리잖아요. 만약에 연식이 얼마 안 된 차량이었으면 깨끗하게 복원을 해서 판매했을 건데, 이 연식의 차량은 차라리 복원을 하지 않고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차라리 그만큼 가격을 낮춰서 판매를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의 사용된 흔적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었었고, 그렇게 상처가 많은 차량은 아니에요. 그리고 트렁크를 열어보면 이 당시에 전동 트렁크라는 옵션 자체가 굉장히 희귀했던 옵션이었었고, 굉장히 고가의 차량에만 들어가는 옵션이었는데 전동 트렁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공간을 보면 이 차량은 대형 SUV예요. 스포티지, 투싼은 소형 SUV이고, 산타페, 소렌토는 중형 SUV, 그리고 이 베라크루즈 모하비급은 대형 SUV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캠핑을 다니신다거나 차에서 차박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유행인 시대이잖아요. 근데 이 차량은 일반 트렁크 적재 공간만 해도 이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2열 공간을 폴딩을 시키면, 지금 2열 시트를 폴딩을 시켰을 때의 트렁크 적재 공간입니다. 얼마 전에 영상 올렸던 산타페 TM이 중형 SUV인데 그 차량보다 트렁크 적재 공간이 더 넓은 차량이에요. 정말 키가 2m 되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누워서 잘 수 있는 정도의 트렁크 적재 공간인 차량입니다. 그래서 캠핑을 다니시거나 뭐 낚시를 다니시면서 1박 2일로 주말에 뭐 낚시를 다니신다거나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차량이죠. 그리고 2열 공간이 어느 정도냐면, 2열 공간은 요 정도가 되는 공간인데 전혀 부족하지 않은 크기이고, 이 당시에 JBL 스피커라는 프리미엄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뒷좌석에 이런 공조기도 장착이 되어 있고, 이건 최고 등급에만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열선 시트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에어밴드가 당연히 2열에도 이 옆쪽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절대 부족한 크기의 차량이 아니에요. 그리고 썬루프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에어백은 커튼 에어백까지도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실내 등도 전부 정상 작동하고 있고, 에어밴드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위에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 차량이 디젤이기 때문에 시동을 걸기 전과 걸기 후에 데시벨 차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을 걸기 전에는 대략 42데시벨 정도의 소음인데, 시동을 걸게 되면 시동을 걸기 전에 대략 42데시벨, 시동을 걸었을 때 대략 46데시벨 정도의 소음 차이가 있는데, 이 정도면 12년 차인 차량에 비교해서는 나쁘지 않은 소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최고 등급이었던 차량만큼 운전석에 전동 시트 당연히 기본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전부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시트도 당연히 기본 옵션이고요. 전동 핸들, 그리고 사륜구동, 그리고 전동 페달이라고 해서 이 옵션이 그렇게 지금은 없는 옵션인데, 예를 들어서 이 페달 위치를 조절을 이런 식으로 페달 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 옵션이에요. 차세 제어 장치 장착되어 있고 전동 트렁크까지 모두 기본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는 풋 방식이에요. 발로 밟아서 잠금을 하고 발로 밟아서 해제를 하는 그런 방식의 사이드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 시트는 운전석만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조수석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내를 보면 아무래도 연차가 이제 12년 차인 차량이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연식 대비 가죽 시트의 상태가 나쁘진 않은데, 이 가장자리에 보면 이런 식으로 사용된 흔적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희망하신다면 이 가죽을 복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가장자리에 해져 있던 가죽 시트를 복원을 해서 구매 대행을 해드렸었거든요. 지금 위에 사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복원을 할 수가 있는데, 복원 비용이 보통 한 시트에 한 5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주행거리가 12만 2,300km 정도 운행을 했는데, 이 차량이 현재 출고된 지 12년이 지났으니까 1년의 평균 주행거리가 10,000km 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전 차주분이 어떤 분이셨냐면 그 카이스트에서 박사님으로 계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분이 운행하셨던 차량이었고 차량 관리를 생각보다 잘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이 연식에는 블루투스 오디오가 장착이 되지 않는데, 이 오디오도 블루투스가 되는 오디오로 교체를 해주셨고, 제가 연결까지 해서 사용되는 거는 잘 확인을 했습니다. 실내를 보면 아무래도 연식이 있다 보니까 이런 플라스틱 마감재에도 이런 상처들은, 기스 잔 상처들은 있어요. 하지만 연차에 비해서는 저는 그렇게 나쁜 정도라고 보지는 않고요. 6기통 엔진이 들어간 차량이다 보니까 확실히 주행을 할 때 출력이나 그런 소음 면에서 4기통 엔진이 장착되어 있는 SUV랑은 승차감이나 그런 부분들이 모든 게 좀 월등합니다. 동급 차종이었던 모하비는 굉장히 튼튼한데 승차감은 사실 베라크루즈보다는 조금 더 떨어집니다. 근데 모하비가 더 인기가 많았던 이유가 아무래도 조금 더 나중에 출시가 되었기도 했었고, 디자인 부분이 워낙 좀 베라크루즈보다는 모하비가 인기가 많았던 디자인인지라 모하비가 인기가 더 많았었지만, 승차감 면만 놓고 따지면 사실 이 베라크루즈 승차감이 더 좋습니다. 사람마다 운전하는 습관이나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는 길들여진다고 하죠. 그래서 소유자가 많이 안 바뀔수록 자동차는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금 차량 소개 영상을 올리다가 배터리 전압이 굉장히 낮은 걸로 확인이 돼서 아예 배터리를 새 걸로 지금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 옆에 보시면 거래처 배터리 출장 업체인데, 지금 오셔가지고 영상을 교체하는 거 찍으려고 했더니 5분도 안 돼서 교체를 다 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새 배터리로 교체를 해놨으니까 향후 한 4-5년 동안은 배터리 교체 없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외형을 복원하는 것보다 차량 정비에 더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차량을 매입해 와서 어떤 상품화를 할지 먼저 정비소에 가서 확인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진단기에 연결해서 고장 내역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니 글로우 플러그 회로에 고장 내역이 있는 것을 확인했고, 디젤 차량의 특성상 일정 주기가 되면 흡기 클리닝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고장 내역이었던 플러그 회로를 새 것으로 교체하면서
흡기 클리닝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량 앞쪽에서 방지턱이나 요철을 넘을 때 소리가 나길래 쇼바도 같이 교체하는 정비를 하게 되었고요. 정비를 하고 받은 명세서인데 저는 10년 동안 일하면서 한 정비소에서만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위 정비를 한 비용이 50만원에 가능했습니다. 일반인 분들이 정비소에서 이 정도의 정비를 하게 되면 적어도 7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차량을 매입한 후 정비 및 배터리를 새 것으로 교체해 놓고 판매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차량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제 연락처나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